예, 좋습니다. 자, 58페이지 쌍가루 6번입니다. 지정 또는 지정 요청 절차인데요. 별도로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절차가 여기서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순서는 맞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실무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 요겁니다.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 먼저 지정 절차. 첫 번째가 뭐냐?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근데 여기서는요, 일반적으로 국토법은 기초조사가 일단은 의무적이죠. 의무적인데 때에 따라서는 생략인데 얘는 무조건 의무적이에요. 맨 끝에 줄 거세요.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그래서 판단하겠기에 필요 없으면은 안 할 수 있다. 그 얘기 쉽게 말하면은 그거는 그때 뭐 다르겠죠. 그렇죠. 그죠? 네, 거기서 하나 내용 됐죠. 그 다음에 뭐냐? 자, 그 줄거세요. 두 번째 바로 의견 청취인데 순서입니다. 의견 청취. 청취인데 여기 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누굽니까? 전문가 의견도 들어요. 그게 이제 공람 절차가 있고 공청회 공람. 저를 봅니다.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공람 절차는 공고, 열람, 의견서 제출, 통보죠. 이게 똑같아. 단지 요 공람은 공람 절차란 말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공고, 열람일 때 열람자를 국토법은 열람이지만 열람을 개발법은 공람이라는 말로 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람을 여기서 뭘 한다고요? 공람. 그래서 공람 절차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공고합니다. 어디에? 신문이나 인터넷에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신문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문 광고비가 만만치 않죠. 그죠? 이럴 때. 근데 인터넷에 하는 것은요, 관계없습니다. 신문에 할 때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할 때는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바로 지자체 공보예요. 이거 공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이 안 되는 얘기는 굉장히 작다. 신문에 해서 돈 몇천만 원 쓰지 말고 그냥 지자체 공보하라. 작으니까. 하지만 인터넷은요 10만 이상이든 말든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하지 않는다. 얼마일 때?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 그때는 어디 한다고요? 공보에 한다. 공보에. 그 다음 두 번째, 열람이지만 개발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람한다. 공람. 얼마 이상? 그 절차는요 국토법은 똑같아요. 열람 10달 이상. 다만 용어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공람 기간 내 뭐 한다고요? 의견서 제출. 땡땡 공람, 여기는 공람이니까 공람 기간 내에 하면 되겠죠. 열람이니까 공람 기간 내에 하면 되고요. 네 번째, 반영 여부 통보. 도시군 관리 계획은 60일. 얘는 30일이에요. 공람 과정. 예. 얼마라고요? 30일. 하나 더. 얘는 뭐다냐? 공청회 돼요. 공청회. 공청회 반드시 해야 한다. 의무적 개최. 즉 면적이 100만 또 나오네.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반드시 의무적이에요. 자, 공청회 개최. 즉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반드시 국장과 협의해야 되고, 여기 국장과 협의해야 되고, 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100만 미만이면 개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크게 3번이죠. 협의 거치고, 뭐 거쳐요? 심의 거쳐서 뭐 한다고요? 지정한다. 또는 변경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고시인데, 저를 보세요. 이때, 요때 협의할 때, 뭐라고요? 국장과
협의하다가 요것이 1번 국가계획, 2번 100만 요거란 말이죠. 요거. 아시겠죠? 국가계획과 100만 이상일 때 요걸 말해요. 요걸 썼으니까. 그래서 협의 가치고 또 심의 거쳐서 지정 또는 뭐 한다고요? 변경한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은 이제 1번 기초조사, 2번 쭉 설명했죠. 그죠? 예, 공청회. 니은 공청회 가. 그죠? 14일 전에. 하여튼 공청회는요, 무조건 14일 전에 한 번 이상 공고하고요. 나 됐고, 디귿. 공람이나 공청회, 기억 언론이죠.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타당하지 않으면 말고요. 이때 3번 협의 심의. 그래서 기억. 그죠? 행정기관장 협의. 그죠? 국장은 중앙. 지방은 지방 하겠죠. 심의는. 심의 거치고, 니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에 심의 거쳐 수립했죠. 심의 거쳐 수립했기 때문에 심의 거쳐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사업할 때는 중복해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국토법에서요,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거친 때문에 중복해서 다시 한 번 더 할 필요까지는 없다. 디귿 국장과 협의에 나오죠? 국가계획 100만 이상. 이런 다음에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자,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구역을 지정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 뭡니까? 원칙으로 하든 예배하든, 저를 보세요. 이렇게 개발 계획 먼저 수립하고 기억 지정하든 원칙으로 하든 예배를 하든지 간에 그 말이잖아요. 하든지 간에 그 뜻이죠.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거죠. 자, 이렇게 지정하거나 변경되면 뭐라고요? 그 내용을 고시하고, 마지막으로 국토법은 광역도시계획 등등 열람한다. 얼마 이상? 30 이상. 근데 여기는 뭡니까? 공람한다. 공람. 얼마 이상? 그죠? 14일입니다. 30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0일. 공람 14일. 줄거세요. 중요합니다. 14일 이상 공람을 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한다. 그러니까 요 설명은 요거 설명은 요까지 요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상가로 7번 되면 효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 의제인데, 기억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요겁니다. 도시지역과, 저를 보세요. 종전용도지역이 개발이 안 된 그런 녹관 농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농림지역이다 그러면은 구역이 지정되고 고시가 되면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 계획적 개발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한다. 다만 이미 이거요, 도시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미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칠학지구로 도시 외 지역에 현재 지정돼 있다면 지정된 걸로 하는 것이고, 그때는 그걸 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으로 안 본다. 왜? 도시 외로 지락지역으로 하겠다고 정해 있으니까. 그죠? 그때는 도시 외로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락지구 들어가면은 도시지역으로 안 본다. 도시 외 그대로 개발하면 된다 그 얘기죠. 사업하면 된다. 니은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는 무조건 개발법상 지형도면의 고시는 저를 보세요.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지형도면 시행기간에 시작. 지형도면 고시는 시행기간에. 다시 한번 시작. 지형도면의 고시는 시행기간에. 시행기간에. 2번 개발의 효과. 여기 뭡니까? 현재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 공적개발 사업이죠.
하잖아요. 이때 요거는 사적 개발행위입니다. 사적 개발행위. 허가권자 특광 특도 시장 문서. 그러니까 특시는 마음속으로 하세요. 시작. 특광 특도 시장 문서. 특시가 빠져 있잖아요. 허가 대상은 뭐냐? 변경도 허가받아라. 그러니까 국토법에다가 약간 몇 개 추가된 겁니다.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받아라. 가설 건축물도 허가받고, 대수선도 허가받고, 용도 변경도 허가받고 다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개발사업 할 때에 저를 봅니다. 내 땅이 도시개발 사업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도시개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난 여기다 건물 주고 싶은데 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기는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장소니까 장소라면은 허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미 그 눈치를 딱 채고 여기다가 나무를 몇 개 심어가지고 보상받을까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그 상태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도 하면 안 돼. 허가받고 와라 그러게 해요. 대수원도 허가받아라 이게 되죠. 그죠? 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조금 좀 변형시켜가지고 보상금을 좀 더 받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절 허가를 안 해주기 위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허가 받아라. 그러면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작물 설치도 물건 적치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사는 행위, 토지 연결 변경도 공유소유 매리도, 보세요. 토지의 굴착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속 채취, 토지 분할, 특히 보세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도 허가받으라. 특히 중목에 식재가 많죠. 나무 심는 거. 왜? 보상받으려면 아주 묘목 비싼 거 심어봐요. 그 보상값 굉장히 많거든요. 다 허가받고 하라. 허가 신청하면은 허가해주지 않겠다, 뭐 그런 말이죠. 이렇게 사업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다 인공으로요, 위성으로 다 사진 찍어 놓습니다. 찍어 놓고 나중에 변경되면은 다 그거 해주지 않고요, 오히려 저 벌금 딱 매겨버립니다. 벌금을. 그리고 디귿 허가 제외, 예외가 아니라 제외. 허가 제외, 허가받지 않는다 제외. 예외를 제외로 바꿔주세요. 허가 제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허가 제외죠. 재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아요. 국토법상 다음의 개발의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그죠? 다음. 그러니까 뭐냐? 국토법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도 허가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허가받지 않는다. A.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공작물 설치 허가받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기한이 공작물. 아시겠죠? 허가 안 받아요. 뭔가 주저리 많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기한이 공작물은 허가 안 받아요. 그리고 B. 경작은 허가 안 받죠. 이건 똑같죠. C. 맨 끝에 토속 채취 허가 받죠. 근데 주저리 물은 무슨 물이 많은지 도시개발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건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속 채취는 허가받지 않는다. D도 마찬가지면 맨 끝에 물건 적치 허가 받아요. 근데 앞에 뭔가 또 길어. 도시개발 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 적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중목의 벌채 식재는 허가받아요. 근데 임시인데 앞에 관상용 분재 같은 거 있잖아요. 관상용. 왜? 분재는 땅에 심어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채워놓은 거거든요. 경작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관상용 중목을 잠시 동안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경작지에서 식재하면 안 됩니다. 경작지는 말 그대로 경작하기 위한 거니까 그때는 허가받는다. 헷갈려요, 이거요.
리얼.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고시한 날부터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입니다. 우리가요, 기득권 보호가 있는데 지금 아예 정리합니다. 기득권 보호. 반드시 뭘 해야 돼? 공사에 착수. 허가 받은 걸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착수가 착수. 착수하지 않는 것은 중도 해제거든요. 착수하면 인정해 줍니다. 이럴 때, 잘 봐요. 이럴 때 국토법. 기억납니까? 국토법상 자, 일반 지역은 그냥 계속합니다.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단 시수로 지정이 되면 얘는 신고합니다. 얼마네?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합니다. 기득권이죠. 자, 두 번째 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같아. 둘 다. 두 법은 바로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합니다. 아시겠죠? 아예 이게 다야 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법 얼마라고요? 30일 내. 우리가 세 번째 법률 정비법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얼마네? 30일 내. 하지만 얘는 위에 거 국토법은 시수, 얘는 3월이고. 숫자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같이 기득권 보호 한꺼번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음, 허가, 뭡니까? 개발행 허가입니다. 사적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공적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지정돼 있으면 누구 의견? 그렇죠.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공적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여기에서 의견이죠. 의견. 동의 아닙니다. 동의 X. 동의 X. 비유분 쉽죠. 너 왜 네 맘대로 허가도 안 받고 네 맘대로 했어? 원상회복시켜. 말 안 들어요. 원상회복 명령 시켜.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이죠. 행정청에서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 대집행 됐죠. 시옷, 허가 받으면 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왜? 같은 맥락이잖아. 왜? 거기 있는 내용이 여기다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니까. 오히려 더 포함되고 얘가 양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8번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자, 요거 때문에 내가 그래. 요거 때문에 저를 봐요. 이게 저를 봅니다. 먼저 우리가 시행자가 여기서요. 시행자가 공공이든 민간이든지 간에 누가라도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바로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해요. 지워되죠? 네. 작성하는데 실시 계획은 먼저 수립한 개발 계획에 맞게 수립합니다. 그렇죠?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맞게 하는 것이지 개발계획이 나중 수립될 실시계획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수립하는 실시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는 개발계획 범위에 맞게 수립한다.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라면 누구든 다 작성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지 개발 계획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개발 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틀리죠? 네, 요거. 그리고 우리가 요거 국토법상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에도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잖아요. 그때 실시계획에 반드시 작성해라, 포함시켜라, 설자시. 똑같아요. 설치 계획. 자금,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아시겠죠? 세가 똑같아요. 똑같이 포함시켜라. 그런 다음에 얘가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이렇게 고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뭐냐? 이제는 실질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계획까지. 다음 주에는 사업한다면 사업. 나누어서.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죠? 수용 방식 할 것이냐? 사용 방식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종류별로 용어 정의는 다 공부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방식만 공부하죠. 그죠? 내용은 왜? 섞어서 하는 것이 혼용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 수용 방식은 뭐냐? 그냥 내가 내 땅 강제로 뺏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요, 공공시행자, 즉 행정주행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거의 진짜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그죠? 시에서 한다. 그러면 다 수용 방식이에요. 돈 주고 땅 빼앗아 가고 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환지 방식? 광주시 못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 101번지 A 거, 102번지 B 거, 간볼 빼앗아 가고 정리하니까 내 땅 받는 위치가 더 좋네, 나쁘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면은 너희들 해. 귀찮아. 시끄러워. 너희들 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냐. 너희들이 해. 왜? 시끄러우니까. 말 많으니까. 그래, 지들이 하기 싫을 때 나한테 가고 막 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 줄 테니까 땅 갖고 와. 수용 방식으로 할 거야. 가장 편하거든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광주시 맞게끔 착착 정리하면서 가능하거든요. 그죠? 예. 그 수용 방식은 한마디로 뭐라 부르냐? 따라하세요. 얼마면 돼? 따라 해봐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이게 뭐라고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뭐냐? 잠깐 나가 있다가 때가 되면 들어와. 나가 있어. 이 환지 방식이요. 따라요. 나가 있어. 이게 뭐라고요? 환지 방식이다. 이럴 때 실시계 작성해서 인가 받잖아요. 요때 인가 받는 여기 인가권자가 누구냐? 당연히 여기 짱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정권자지,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저 여기서 누굽니까? 바로 지정권자. 이때 좀 이따가 이제 뭐 지정 국장일 때 의견 다 나옵니다. 좀 할게요. 좀 당연하고요.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얼마일 때? 만 이상일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배웠잖아요. 무슨 기능 한다 할 때는 복합 기능 한다. 그리고 말이 330이지 100만 평이면요, 여기 최소 규정입니다. 100만, 150, 200만, 그죠? 330 이상이니까 굉장히 넓어요. 아까 10만 미만일 때도 신문에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럼 10만만 따져도 33배. 이럴 때는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을 2년 내에 수립하기가 힘들다.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얘를 몇 년으로? 얘를 5년으로 330만 미만이면 2년, 이상이면 5년이에요. 그리고 실시 계획 작성에서 인가까지 신청하는 기간 언제부터? 원칙입니다. 자, 잘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되면 고시합니다. 아시겠죠? 지정되면 고시하는데 고시 이날부터 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는 그 기간까지 언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쭉 와서 여기까지 인가 신청하는 까지 몇 년이에요? 3년. 3년 내에는 신청해야 돼. 3년 내에는. 그러면 예배는 뭐냐? 출발점이 여기는 좀 쉽게 말하면 여기는 여기고 여기부터고 얘는 요겁니다. 예배.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면 이날부터 얘는 아마 이렇게 그러면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시행자 지정해서 실제 작성해서 인가 받는다. 요 위에 아래 끈은 원칙, 위에 끈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럼 이렇게 간다. 몇 년? 얘 3년. 똑같아. 그런데 330만 이상이면 몇 년? 5년이요. 5년. 330만이 안 되면 3년.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원칙.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이후 쭉쭉쭉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3년 이내에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다음 날 해제. 바로 중도해제.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해제. 중도해제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도해제. 그러니까 원래대로 환원.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 됐죠? 그러면 예외. 33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년, 이상은 5년. 마찬가지로 미만은 3년, 이상은 5년 되는 날까지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또는 5년, 3년 또는 5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된다. 용도지역, 얘도 중도해제.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 이것이 쌍가루 8번입니다. 그래서 1번이 개발 계획 수립 후 개발 구역 지정 원칙이 기역.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 니은하고 디귿 묶으세요. 얘는 뭡니까? 얘는 완료 해제. 요 현상 니은 디귿은 다음 주 할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수용상 방시하잖아요. 쭉 하다 보면 여기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얘는 중도 해제가 아니라 완료 해제. 완료 해제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죠. 얘는 환원 폐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 쭉 가다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 얘도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니은하고 디귿은 완료 해제. 환원 폐지 없습니다.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예외지, 예외. 그렇죠? 기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거 2년. 그죠? 2년 되는 날 다음 날 가로 안에 330만 이상이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요거 이때부터 언제까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까지 몇 년? 3년. 330만 이상은 5년. 됐죠? 다음 날까지 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이럴 때 3번 용도지역 등의 환원 또는 폐지 기역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용도지역은 환원, 용도지역은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그 얘기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걸로 본다. 이때 예외,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안 보는 것 나오죠? 완료 해제, 가나, 그죠? 그러니까 중도 해제만 환원 폐지, 완료 해제는 환원 폐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하고 나죠, 나. 됐습니까? 자, 3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잠깐 요거 보류. 요거는 마지막 시간 하기라고요. 뭘 보냐면은요, 요걸 먼저 할게요. 요거 하고 그 조합 설립은 마지막 시간 하긴 하고요. 여러분들 64페이지 봐요. 하던 거는 실시계획. 요거 하던 거 먼저 합시다. 실시계획. 그렇죠? 1번 실시계획의 작성. 1번 시행자는 반드시 누가 됐든 간에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적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의무적이다. 그리고 개발 계획에 맞게. 2번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 3번 설자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도 첨부해라. 실시계획 인가. 들어보세요. 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이죠. 이럴 때, 잘 봐, 이럴 때.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인가권자가 국장이라면 인가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시도지사가 인가할 때는요, 바로 밑에 대도시를 뺀 일반 시장이죠. 여기서 뭘 빼요? 대도시를 뺀, 여기 있는 거니까. 일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시험 잘 나와요, 이게. 왠지 압니까? 여러분들, 항상 법마다 헷갈린 게 있습니다. 국장하고 시도지사. 여러분, 주택법상, 투기가열지구의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 그때 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잖아요. 안 그렇잖아. 국장은 시도 대도시 의견을, 시도는 밑에 일반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은 막 국토법에 개발법에 있는 지문을 어디로 주택법으로 막 쓰고 주택법 지문을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마다 구분을 잘 시켜줘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겁니다. 같지 않으니까. 여기 어디 있느냐? 바로 동그라미 2번에 2번. 3번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 폐지도 인가, 변경도 인가, 폐지도 인가.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다. 그 인가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 뭐냐? 1번 사업시행지역에 변동이 없는, 변동이 있는 아니면 없는, 항상 없는 큰 틀에서의 움직임, 큰 틀에서의 변화가 일단은 없는 상태에서 차고 누락 등에 따른 면적에 정정하는 거. 정정. 큰 틀에서의 변함이 없을 때의 어떤 정정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다. 인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면적 10% 범위내 감소. 10%를 경미한 그 숫자 본 겁니다. 10% 범위내 감소. 10% 범위내 감소. 그 다음에 사업비는요, 10% 범위내 증감. 10%가 늘든 10%가 적든. 면적은 감소만, 돈은 증감. 중요한 건 10%. 이럴 때는 인가받지 않는다. 3번 실시계획의 고시. 1번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면 관보나 공모에 뭡니까? 고시한다. 요거 일단 인가 뭐 한다고요? 고시한다. 자, 이때 저를 봅니다. 봐요. 이때 자, 실시계획 고시하면 요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의지합니다. 아시겠죠? 기, 주, 지, 입, 협심, 결고로 했다고 간주합니다. 그게 실시계획 고시입니다. 봐보세요. 기억 2번 실시계획 고시 효과. 기억 도시군 관리계획,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 포함되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이 경우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중에서 고시 내용에 뭐가 저촉이 돼 그러면은 고시된 내용으로 그거 다 맞춰서 바뀐 걸로 변경된 걸로 간주해 버린다. 니은 지형도면 고시는 무조건 언제 하라? 시행기간에 하라. 시행기간이네. 그리고 지금 뭐냐? 두 번째 바로 인허가 의제. 저를 봐요.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 바로 그다음부터 사업 착수니까, 그죠? 착수니까 인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 말이에요. 저를 봐요. 항상 인허가 의제가 나오면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사업해라 그 말이죠. 대신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와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뭘 해라? 협의해라. 협의할 때 행정기관장은 얼마 이내에 의견 제시해라. 무조건 며칠 내에 20일 이내. 며칠 내에 20일 이내. 그런데 건축법만 15일. 건축법만 15일. 사전결정 인허가의제 15일. 건축허가 인허가의제 15일. 다른 법은 전부 20일이에요. 20일. 하나 중요한 거, 여기는요 여러분들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때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죠. 그죠? 근데 그때 고시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인데 고시 이런 말 없잖아요. 왜? 처음부터 기, 주, 지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협승 고쳐하기 때문에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나와. 근데 얘 나오죠. 그죠? 나오죠. 사업인정 나오죠. 근데 국토법상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사업 인정하고 그죠? 인허가 의제와 사업 인정 두 개 나올 겁니다. 얘는 사업 인정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여기 언제 나오느냐? 여기 수용 방식일 때만 나와요. 아예 수용 방식일 때. 여기에만 사업 인정이 나옵니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실시계획 고시한테 사업 인정 본다는 얘기는 모든 세계사업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 근데 두 개는 안 나오거든요. 어디에만? 수용 사용 방식일 때만 나와요. 사올 때. 왜? 환지는 다 나갔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여기만 여기. 요거요. 언제 하느냐? 지금 다음 주 하겠지만 한번 하면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수용 방식에만 나온다.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사업 인정으로 본다. 그래서 개발법상 사업 인정은 일단은 수용 사용 방식 전제하에 개발법상 사업 인정은 언제? 세부 목록 고시한 때. 한 번 더 시작. 개발법상 사업 인정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그래서 일명 어떻게 부르냐? 따라서요. 개사세. 초복 중복 말 볼 때 개사세. 개발법상 사업 인정은 세부 목록 고시한 때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여름에 해야 먹혀. 여름에 해야. 겨울에 하면 안 먹혀요. 개사세. 이렇게 어거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단은 디귿, 인허가 의제. 그죠? 리을, 미음, 나오죠? 그죠? 인허가 의제. 얼마 이내에? 며칠 내에? 20일 내에. 탁, 나오잖아. 그죠? 예. 아무리 봐도 사업 인정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봐요, 오른쪽에. 65페이지에 수용사용 방식, 거기에 동그라미 4번 나오자. 4번에 나오죠. 그죠?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 사업 인정으로 온다 나오잖아요. 이게
환지 방식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를 먼저 한 이유는 절차 파트이기 때문에 절차 먼저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절차와 관계없이, 자, 60페이지 있죠? 페이지부터 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